자, 일단 또 녹화 시작하고요. 오늘 MLB 봐야 되는데 영상에 앞서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에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옆집에 지금 결혼식으로 인해서 마을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걸치시고 그래서 이 노래 반주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녹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KBO도 아침에 또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나가 그 하나만 이겨줬으면 또 올킬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9회 8회 사고 이렇게 나고 하면서 결국 끝내기 패배로 이제 당하고 말았었고, 오늘 하나를 진짜로 이제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류현진이 오늘 의미 있는 경기였었죠. 이제 그 한미통산 200승 노리는 경기였어가지고 하겠다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 롯데 오버, 그 다음에 SSG 언더, 그 다음에 삼성 오버, 그 다음에 NC 언더 전부 다 이제 맞췄는데 5경기 중에 딱 하나 틀렸다고 하필이면 하나를 조합픽에 좀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적중되면서 조합을 이제 먹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희망을 느끼고 이제 알찬 또 5월달을 보내고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KBO도 그래 한 조합 먹었으니까 MLB도 먹으면서 수익 보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일요일이 되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봐볼게요. 자, 일단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이거 어제 언더 거셨던 분들 진짜로 우라통이 터지는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도 어제 해외 거주자용 이제 조합표 사신 분들 밑에 써놓은 거 보신 분들 있겠지만 템파베이를 5이닝 언더를 드렸었어요. 해외 거주자용 그 조합 쓴 거에 그렇게 썼던 이유가 사실 선발의 의존도가 굉장히 또 컸던 경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털릴 줄 몰랐죠. 사실 클레빈저가 털리고 베이커가 털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계가 그렇게 어제 개판 털렸던 양상 자체가 일반적이었냐라고 따졌을 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비계가 실제로 이번 시즌에 그 경기 등판 전까지 2점대 초반의 ERA를 기록하고 있었고, 등판했던 전체 경기 중에서 실점했던 순간이 2~3경기밖에 없었으니까 나머지 제 역할을 전부 다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름 믿을 만한 선수였었고,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개판 털리면서 이제 6개의 안타 속에서 볼넷 2개 더해서 난타당하고 결국 8실점 경기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어제 경기를 통해서 마이애미가 메르스라든지 로페즈, 리아믹스 같은 애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게 오늘 경기가 페레즈 대 라스무센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페레즈는 최근에 재구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홈 경기였다면 그나마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는데, 원정 경기를 치른다라는 점에서 또 재구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를 라스무센을 꺼내서 홈에서 위닝을 한번 노려보고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조금 아쉬운 게 아란다가 타격감이 조금 안 좋아요. 이 지난 원정 시리즈까지 팀에서 가장 타격감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란다였는데, 아란다가 어제 안타를 하나 때려내고 타점까지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삼진 2개 당하면서 델루카랑 같이 좀 아쉬운 모습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아란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아란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은 이제 심슨이 이제 출루가 되었을 때 볼넷으로 출루할 가능성이 꽤나 높거든요. 오늘도. 그러면은 이제 페레즈를 상대로 심슨이 출루가 되었을 때 카메론 여전히 타격감이 좋으니까 아란다 디아즈까지 여기서 쓸어담는 모습이 경기 초반에 나와줘야지 템파베이 입장에서 아마 가장 이상적인 경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템파베이 승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이건 이제 경기가 좀 난해해지긴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우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더 호재라고 봐야 돼요. 어제 양팀 선발 투수들의 진짜 자존심 싸움이 엄청났던 경기를 봤습니다. 이제 그
그 선발 싸움에서 결국 2실점을 했었던 톨리가 그 3실점을 했던 엘더의 8이닝 싸움을 그 서로가 하면서 판정승이라고 볼 수는 없죠. KO 승이 맞긴 하죠. 사실 3대2로 자책점 3대2로 딱 졌으니까. 정말 명품 투수전이었었고 이 양팀 타자들이 그렇게 타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오늘 경기도 점수가 많이 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배우가 최근에 5월달 피칭이 반등을 했습니다. 4월달에 너무 안 좋았던 것들을 반등시키면서 5월달에 너무 좋은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도 기대가 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애틀랜타가 상대예요. 애틀랜타가 이번 보스턴을 상대하면서 결국 이제 홀리를 상대로는 제가 어제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좌투수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타자들이 많았다고. 근데 오늘 경기는 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제 애틀랜타의 또 이 다른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또 찝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 첫 번째 포인트를 뽑아라면은 결국 스미스입니다. 어제 라인업에서 포수 레온이 나오면서 이제 그 발두인이 DH로 나오고 스미스가 어제 휴식을 취했어요. 오늘은 나와야죠. 지금 라인업 자체가 애틀랜타가 김하성 돌아와서 유격수가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지금 스미스를 안 쓰고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부터가 오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라인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일단 있습니다. DH 오늘 스미스 쓸 것 같아. 그리고 DH 스미스 나오면 타선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애틀랜타의 지금 가장 좀 걱정 중에 걱정이라고 한다면 필승조가 너무 고정으로 딱 박혀 있다라는 건데 그 필승조들이 오늘 경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리, 수아레즈 그리고 이글레시아스 이 세 명이죠. 그래서 홈스가 6이닝을 버텨줄 수 있으면 이 경기는 노래 진짜 빡세네. 아무튼 이제 버텨줄 수 있으면 리 그 다음에 수아레즈, 이글레시아스로 닫을 수 있는 경기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소이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장타 생산력부터 이미 애틀랜타가 홈에서 유리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스턴 역배 바라보기에는 최근에 배우의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경기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배우가 이 4월달에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디트로이트랑 필라델피아 상대로 모두 퀄리티 스타트 성공하면서 5월달에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언더도 생각해야 되나라고도 일단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볼티모어인데 어제는 확실하게 오버가 나죠. 이제 워싱턴의 타격이 또 시원시원하게 터졌습니다. 이 카발리의 정말 완벽한 피칭이 돋보였던 경기였었고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경기 양상 속에 추격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한 점 차까지 따라잡은 경기에서 아킨이 개노가 버려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이 맨징이 안 될 정도예요. 이제는 디트리겐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필승조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피스도 2명 더 있죠.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걔네 3명을 빼고는 지금 도저히 지금 키드리치도 마찬가지고 워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볼티모어 불펜들이 뎁스가 너무 얕아져 있다. 그것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도 보여집니다. 반해서 어제 카발리 같은 경우는 홈런 2방을 맞았어요. 베살로랑 그 다음에 타일러 오닐한테 홈런 2방을 맞긴 했지만 7회까지 올라와서 3실점 피칭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이후 플린 이랑 뭐 슐츠랑 뭐 또 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나와가지고 3명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타격에서 지금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1회 실점 그 1회에 워싱턴이 1회 강세가 최근에 거의 이제 한 5경기 연속으로 1회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워싱턴의 1회 강세가 결국 지금 4월달에 특히나 두각을 드러내면서 압도적인 페이스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었는데 5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1회 득점이 안 나고 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통계상으로는 워싱턴이 1회에 보이는 득점 수준은 시즌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 타이머가 굴러가고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회에 터지는 순간 경기는 볼티모어가
이 회복시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경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최근에 어제 경기에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경기에서 이제 워드가 살아나면서 리드오프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이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당장에 CJ 에브람스랑 그다음에 릴, 그다음에 우드,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 얘네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투수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 워싱턴을 꺾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워싱턴의 승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어보러는 10.5점 잡혔는데 지금 양팀 불펜 상황으로는 타격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버 게임 예상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거 오늘 뭐 거슬 수가 없죠. 뭐 구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언더밖에 없어요. 6.5점 안 준 게 참 다행이다. 이게 왜 7.5점이 나왔느냐?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홈 시리즈를 치르면서 리그에서 30개 팀 중 유일하게 3할 타율에 6경기 평균 타율을 기록했던 리그 1위의 타격을 보여줬던 해당 주,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리그 타격 1위 팀이고요. 이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리그 전체 타율 탑3 안에 성적을 보일 만큼 좋은 모습을 보였던 타격으로 성적을 냈던 팀이 이 피츠버그입니다. 그래서 타격으로 뭔가 두 팀 모두가 증명을 했던 경기 양상이 있었으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타격에서의 잠재력이겠죠. 특히나 1차전 양상만 생각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경기는 6대0으로 필라델피아가 결국 산체스를 앞세워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그 폴스킨스를 상대로는 사실 필라델피아도 만만하게 볼 수는 없겠죠. 오늘 양팀 선발 투수들의 엄청나게 치열한 어제 애틀랜타 대 보스턴전 같은 치열한 투수전 양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고 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게비 윌리엄스 대 브래디 싱어가 나오는 클리블랜드 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어제 이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당장 이 경기를 버텨낼 수 있는 불펜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클리블랜드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 결국 신시내티의 불펜진들이 차례로 올라와가지고 나란히 다 털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불펜진이 무너지고 말았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과연 불펜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을 굉장히 강하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던 경기였어요. 하나만 공개를 또 하자면 이 경기 어제도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3차례가 나왔었습니다. 트리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북미 해외 베팅 업체들이 구매를 직접 하고 있는 움직임을 추적하는 그 데이터를 공유해 드리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트리거인데 이제 어제도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3차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클리블랜드가 아닌 신시내티 승 트리거가 일단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배당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 확인하고 의견 안 맞으면은 제끼고 그런 식으로 고려하는데 클리블랜드를 오늘 주력 한 경기로 썼다가 지웠어요. 트리거랑 갈려서. 이유는 단 그거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클리블랜드가 이겨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결국 지금 당장에 그렇게 이 트리거로 갈려서 버렸을 때 그 이유를 찾아라고 한다면 결국 이 게비 윌리엄스의 볼질과 함께 그래도 이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에게는 리그에서 지금 압도적인 타격을 보여주면서 이 엘리 델라크루즈, 그 블리데이, 그 다음에 맥레인, 그 다음 이제 저 스티어까지 해서 리그 최상위권 타율을 보여줬던 이 신시내티 타선이 다시 한번 우타자를 상대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비 윌리엄스도 볼질까지 있으니 그러면 이 경기가 오버 양상을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승패로 따졌을 때는 저는 클리블랜드 봤습니다만 이 경기는 좀 제끼게 된다. 일단 브래디 싱어는 무너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피홈런에 너무 노출돼 있고 지금 최근에
시즌의 9위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공략당하고 있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클리블랜드 타선을 상대로는 좋은 모습 보이기 어렵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를 클리블랜드 승 생각은 합니다만 트리거랑 갈렸기 때문에 배제를 하게 되고, 네, 캔자스시티에 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신시내티도 불펜이 갈렸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는 결국 어제 나왔던 이 홀더맨 멀티이닝, 사브로스키 그다음에 가디 스미스 다 썼다 그러면은 부담이 좀 있겠거니와 생각을 해서 오버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승패 굳이 따지면 저는 싱어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이제 어제 디트로이트가 진짜 피 튀기는 혈전, 이것도 명품 투수전이 됐었는데 1대1의 상황에서 결국 연장까지 끌고 간 경기에 토론토가 먼저 점수를 내고 발랜드를 꺼낸 그거를 멀티이닝을 쓰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어제 이제 불펜데이처럼 이루어졌던 토론토의 경기 양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용스먼을 아마 길게 쓰려고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켈리 젠슨은 연투했고요. 피네건 어제 홈런 맞고 블론 세이브 기록했었고 홀튼도 털렸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도 오늘 불펜이 상황이 안 좋아요. 즉 결국 두 팀의 상황에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쪽은 토론토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디트로이트가 보여주는 홈에서 이상하리 잘 치는 그 타격 데이터와 홈 승률을 무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혹여나 좀 그런 다른 경기 양상이 나올까 좀 불안한 경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터를 굉장히 맹신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데이터라는 게 파면 팔수록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떤 거는 토론토가 유리해 보이는데 어떤 거는 디트로이트가 진짜 유리해 보이네. 그럼 여기에 상성에서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항상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데이터로 증명된 거를 항상 믿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도 토론토 승이에요. 근데 결국 데이터라는 것을 타자와 투수 간의 상관관계와 그 다음에 경기 양상 그리고 불펜 여력들을 복합적인 거 고려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단편적으로 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홈승률이 좋다라는 자체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오늘 이 경기도 가우스만 나오는 경기라서 굉장히 쓰고 싶었는데 조합표에 조합표를 드렸는데 조합표에 활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하나의 변수조차도 저는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15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 변수가 그렇게 있을 때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실제로 조합표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토론토가 유리해 보이는 거는 결국 양 팀의 지금 타격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발과 불펜에서의 여력을 서로가 고려했을 때 선발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이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토 쪽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단 발랜드도 연투했고요. 로저스 어제 나왔고 피처 연투했고요. 이제 호프먼 이제 1차전에 블론 세이브 했었죠. 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타이트한 경기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플라우티가 무너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간다면 토론토도 불안할 수 있다 정도. 이거는 선발 싸움에서 토론토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것 정도에서 토론토 승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네. 말씀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자, 다음 경기 뉴욕 매츠 대 양키스.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엘머 로드리게스가 진짜 스터프가 괜찮은데 제구가 아예 안 됩니다. 진짜로 텍사스 원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홈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은 발광을 하는데 제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아주 그냥 미친놈이에요. 그냥 경기 볼 때마다 두 경기 봤는데 진짜로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프레디 페럴타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선수냐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페럴타를 상대로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보였던 선수들을 뽑아라고 하면 벨린저를 특히 뽑을 수 있는데, 이 벤라이스와 벨린저 얘네들의 타격감 자체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당장 양키스를 무시할 수는 없죠. 어제 경기에서 양키스가 9개의 안타를 때려냈음에도 6대3의 스코어로 결국 잔루 속에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지가 멀티히트를 때려냈었고 치좀이 이번 시리즈에서 미친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벤 라이스가 침묵해서 나온 결과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벨린저 그 다음에 벨린저랑 벤 라이스가 침묵해서 나왔던 경기였었는데 걔네들이 지금 페널티 상대로 공략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있으니 점수가 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게 타격전 양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결국 0.5 오버였습니다. 1차전 0.5 언더였고요. 어제 0.5 오버였거든요. 오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패를 따지기에는 전 볼쟁이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양키스 승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매치 승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만 언오버로 따졌을 때 8.5면 이건 바람도 어차피 밖으로 불겠다. 홈런 생각하고 볼질 생각하고 오버 바라봐야 되는 경기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양팀 합쳐가지고 이제 불펜 투수만 하더라도 총 9명의 투수가 서로가 합쳐서 등판을 했습니다. 많이 등판한 경기였었고 그 과정에서 위버 멀티잉 던지고 데비 윌리엄스 나오긴 했었고 블랙번 쓰고 도발 쓰고 힐 쓰고 핸드릭 쓰고 버드 썼는데 성과가 좀 안 좋았던 투수들이 태반이었었죠. 양팀 선발 투수가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에 불펜까지 갈려있다? 오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도 말씀드리는다. 언더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일단 매치 승 말씀드리면서 로드리게스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오버 좀 본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화이트삭스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할 1차전에는 무라카미가 침묵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빠른 공을 던지니까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근데 2차전에는 타이오는 빠른 공을 던지지 않으니 2차전은 무라카미의 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지없죠. 무라카미가 결국 오늘 아침 경기에서 그렇게 2안타 홈런 포함 2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2홈런 경기였었죠. 무라카미 홈런 2개죠 오늘. 바르가스랑 몽고메리였나? 아무튼 홈런 2개였을 거야. 그 홈런 2방 무라카미가 2방 맞을 거예요. 그 2방 때리면서 이제 무라카미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이 콜린 레아가 나오는데 구속에 안 나온다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면은 무라카미 입장에서는 공을 노려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타이어 홈런 5방 쳐맞았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경기도 제가 계속 100번 말씀드립니다. 그 화이트삭스의 OPS가 홈에서 타율 대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게 대부분 슬러그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좌투수에게도 그게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격차를 보입니다만 우투수에게도 그 분명히 동일한 조건에서 그런 OPS의 격차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슈퍼맨님 MLB 70개입니다. 이제 50개 쏜다고 안 쏴드릴 거예요. 네, 70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레아가 경기 양상 자체를 좋게 끌고 가려면 결국 무라카미랑 바르가스, 몽고메리 이 상위 타선의 장타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오늘 경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이미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단기적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남아있는 날짜가 더 많으니 2026년 전체 표본 중에는 일부가 나중에 미래는 될 테겠지만 당장 개막을 3월 말에 하고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이 전체 지금 진행된 표본 내에서는 결국 화이트삭스가 그렇게 홈에서 이 장타 생산과 함께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누적 데이터는 구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중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결국 이 구속이 빠르지 않은 투수가 나왔을 때는 이 화이트삭스의 타자들이 장타 생산으로 경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람이 다행히도 컵스 입장에서 다행히로 안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 17마일이 불어 나가는데 이제 오늘 불어 들어오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그 바람이 조금 화이트삭스를 좀 억가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바람도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게 되고 어제 경기에서 화이트삭스가 8대3으로 승리하면서 필승조들을 다 아꼈어요. 도밍게즈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허드슨을 필두로 모든 필승조를 다 합격했기 때문에 오늘 좀 불펜 지원도 나오고 하면 또 장타로 한번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일단은 생각은 해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아니 위에 70개로 냈어요. MLB 70개, KBO 50개, 통합 100개 써져 있잖아요. 네. 아무튼 요 자막에 여기 써 있죠. 네. 아무튼 그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 대 미러키 경기. 채팅창에 그렇게 나와요. 저거 바꿔야겠다, 매크로. 아무튼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미러키 경기인데, 어제도 이제 미러키 그렇게 이제 똥줄승, 제가 좋아하는 핸더슨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풀어가고 패트릭까지 써가면서 이제 미러키가 경기를 2대1로 똥줄승을 했습니다. 1+1 딱 2명으로 깔끔하게 끊는 경기가 됐고, 오늘 게서 나옵니다. 이 게서도 진짜로 좀 걱정인 선수긴 하는데, 그나마 오늘 다행히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네소타가 어제 오르제를 멀티닝을 썼습니다. 그래서 필승조 자원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오르제가 없다 보니 지금 미네소타 입장에서 뒷문이 약해지는데 선발 투수는 오버예요. 그리고 이 게서가 결국 기본적으로 일단 좌투수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이 제가 1차전 분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벅스턴 통제가 결국 미네소타를 잡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벅스턴이 안 나왔다 보니 결국 리드오프에서 마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리까지 죽어버리면서 이 타선이 낭비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벅스턴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벅스턴이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논해봐야 되는데, 결국 벅스턴이 좌투수에게는 시즌 16개의 홈런 중에서 단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철저하게 우투수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게 벅스턴이라고 하다 보니, 오늘도 게서가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게서 같은 경우에도 이 토미존 이슈를 거치고 지금 복귀를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유망주 랭킹도 원래 상위에 있던 선수였는데 지금 좀 밀려났죠. 이 미러키 내에서도 10위권 밖으로 좀 제가 알기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게서의 그 특이 폼 자체도 충분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좌투수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마이너리그 내에서도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모난 성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이번 시즌의 게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게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결국 지난 시즌 토미존 복귀하고 나서 루키 리그부터 싱글 A, 어드밴스, 그 다음에 트리플 A까지 차곡차곡 올라가서 성적을 만들어냈었다 보니까 이번 시즌 자체를 처음부터 트리플 A로 출발해서 6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3.74의 ERA로 21.2이닝 동안 24피안타, 9자책점, 피홈런은 단 하나, 볼넷 8개, 삼진 32개로 이 OPS, WHIP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홈런 억제를 했고 삼진 능력을 보였다는 것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이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게서가 선발로서 경험을 계속해서 마이너리그에서 치러왔고, 그래서 오늘도 4이닝 이상을 버텨줄 수 있을 거다 보고, 그러면 이제 4이닝 정도 만약에 던진다. 왜 6경기에서 21이닝이면 사실 경기당 3, 4이닝 던질 거거든요. 그래서 투구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로 봤을 때 그 다음에 DL 홀 정도 멀티이닝 던지고, 어제 불펜을 다 아껴놨으니까 게서 쓰고 거의 멀티이닝 복합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세이브 홀드 상황 나오면은 유리배 맥일 쓰겠다, 이 계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러키가 오늘 경기에 플랜은 어느 정도 짜있다. 그러면 오버가 좀 약하고, 어제 필승조 오르제 멀티이닝 쓴 미네소타, 좌투수 나오는데 벅스턴 약해질 것이다 바라봐야 되는 미네소타를 좋게 바라보기는 어렵고, 그 상황 속에서는 또 바람마저도 안으로 16마일이나 불어왔을 때, 안 그래도 홈런 억제력이 좋았었던 마이너였지만
그런 게스의 성적 속에 미네소타가 장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홈 경기를 펼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결국 어제 타격감까지 생각했을 때는 미네소타 장타 못 치겠다, 미러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텍사스 경기인데 램바트 대 이발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위에 말씀드렸었던 이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 경기만큼이나 투수전 양상이 조금 예상된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램바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공이 좋은 선수인데 이 실투가 하나씩 계속 걸린다고. 결국 지난 경기도 시애틀 상대로 잘 던지다가 이 실투 하나에 결국 이제 홈런 맞았던 것이 굉장히 조금 아쉬웠지만 결국 7이닝 3실점 피칭으로 5월달 두 번의 경기를 모두 7이닝을 성공을 시킵니다. 해당 경기들이 하필이면 모두 홈 경기였어요. 그만큼 지금 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램바트의 피칭 속에서 텍사스의 타격감이 떨어지는 양상까지 보여줬다 보니 오늘도 램바트의 호투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봅니다. 공이 굉장히 좋아요. 89마일짜리 그 체인지업과 그 다음에 브레이킹볼 스위퍼급 슬라이더인데 그 다음에 그 97마일의 직구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실투만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투를 던져도 못 칠 것 같은 지금 텍사스의 타격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도 호투할 것이다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발디의 피칭은 뭐 근거가 있죠. 사실 이발디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4점대 ERA가 기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양키스 상대로 던졌던 경기 성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반등이 명확하게 나타난 선수가 또 이발디입니다. 그 양키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8이닝 1실점 피칭으로 두 경기 만에 15이닝 3진 15개 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했고, 그 전에도 사실 한 번씩 털렸던 거예요. 애틀레틱스 상대로 볼티모어 상대로 크게 털렸던 경기들이 문제였지 시즌 초반에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대판 털리는 경기 털리만 팀들이에요. 사실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 애틀레틱스도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털릴만한 팀들한테 털렸던 건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휴스턴의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 오늘도 이발디가 좋은 모습 보일 거다. 좀 이 극단적인 성적 때문에 4점대 ERA가 나옵니다만 실질적인 성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피안타율부터 WHIP 관리는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이발디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펜까지 더 좋은 텍사스이기에 오늘도 한번 후반 싸움 노려보려고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게 돼요. 원래 휴스턴이 불펜이 안 좋으니 제가 이거 휴스턴 역배승을 램바트만 믿고 말씀드리기는 근거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조금 버텨주면은 후반에 실점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8.5점에 대비했을 때는 점수가 좀 덜 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램바트가 지난 등판 경기도 사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지난번에 다저스전이었었나? 그때도 이제 던졌을 때 램바트를 7회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휴스턴 감독이 기도 메타를 했어요. 그때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불펜이 그 전날 경기에서도 그때도 너무 많이 갈렸어가지고 램바트를 오래 써야만 했던 경기에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2413루에서 아마 윌 스미스 타석이었나? 그 이제 충분히 바꿀만 했었는데 그걸 안 바꿔요. 1사였나 그랬는데 병살 잡고 끝냈으나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맞다 병살 잡아내면서 휴스턴 감독이 존나 좋아합니다. 이제 성공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성공했다고 존나 좋아하는데 오늘도 램바트가 같은 상황이에요. 어제 경기에서 이 탱 다음에 불펜 5명까지 쓰면서 휴스턴이 이제 어거지로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 보니 어제 퀀트릴과 디그롬으로만 경기를 끝냈었던 텍사스에 비해서 불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램바트에게 오늘도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만 이제 긴 이닝을 던져달라라는 주문이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이긴 합니다. 그걸 생각해서 언더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캔자스시티 경기인데 오버 나야 되는 경기가 이렇게 또 오버가 안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격에서 양 팀이 굉장히 또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경기는 이제 4대2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 세인트루이스에 나왔던 불펜들 있죠. 그라세포 그 다음에 브루힐, 그 다음에 소리아노, 얘네들이 지금 5월달에 세인트루이스 불펜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선수들 3명이에요 1차전에 나왔었던 스타넷과 그 다음에 조조 로마르노, 그 다음에
저 스반손 뭐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필승조란 말이에요. 오브라이언 마무리랑 체제랑 더해서. 근데 걔네들이 좀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오늘 그라세프 브루일은 연투를 해버려서 오늘 못 나오게 될 것 같고, 이 세인트루이스가 불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경기예요. 저는 여전히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승률 자체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캔자스시티가 보여주는 원정에서 부진한 성적들이 더 거슬린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오늘 상황 자체는 좀 반전이 됐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는 불펜이 좀 부하가 걸려있다고 봐야 되고, 캔자스시티는 어제 경기에서 팔터 2이닝에 카메론 6이닝 던지면서 경기가 마무리됐다 보니까 불펜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1차전에 나왔던 불펜들이 똑같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그 과정에서 성적이 안 좋았던 쪽이 세인트루이스였잖아요. 그것이 오늘 경기 좀 거슬리지 않나라고도 좀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캔자스시티가 지금 여전히 가르시아 바위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누구였지, 이름이 안 보이네 여기. 스털링 마르테, 어제 대타로 나왔었는데 스털링 마르테, 그 다음에 바위쭈, 가르시아를 필두로 해서 타격감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캔자스시티이고, 이 세인트루이스도 결국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게 9.5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또 공개를 하자면, 이게 베팅 업체 트리거로 지금 멤버십 분들 공유드리고 있는 거 하나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캔자스시티 승 트리거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무시를 못하겠더라고. 이미 바람도 외야로 불면 홈런 싸움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장타 싸움 걸렸을 때 이 경기가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오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못 겁니다. 어제 이 새끼들 때문에 되었어요. 애리조나 승을 주력에 썼는데 안타 9개 치고 욕하면 안 되는데 2점 냈습니다. 4대2로 패배를 했고, 스가노를 상대로 사실 많은 점수를 내고 이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선발 싸움에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3대2로 클러치 승부가 되었을 때 불펜 싸움까지 가서 이 경기는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센자텔라 올라온 순간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는 이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비가 조금 경기 시간대에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구름이 그렇게 두껍고 큰 비가 내리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번개가 치면은 기본적으로 MLB는 몇 킬로미터 반경 내 번개가 친다 그러면 선수 안전을 생각해서 경기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번개를 동반한 이제 정란운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끼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경기라 가지고 이제 빨간불 떠 있는 겁니다. 강성률 58%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 수준일 것 같아.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번개가 친다면 비가 안 와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더 가면은 괜찮겠다 싶은 매치업이거든요. 로렌즈인데 소록하면은. 근데 이게 비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경기가 되어버려서 왼쪽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끼입니다. 근데 어차피 진행이 돼도 비가 오면은 개판이에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레틱스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이제 제프리 스프링스 대 이제 아드리안 하우서 나오는 경기이고, 이제 잠깐 아까 전에도 채팅에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세베리노 때문에 당하셨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 경기도 10.5 기준점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맥도날드의 피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하우저 대 스프링스면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또 좌투수를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저가 당할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제 경기에서 루커가 그렇게 맹타를 쳤었고, 이 애틀레틱스 타선도 돌아가면서 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로렌스 버틀러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이 돌아가면서 활약을 하다 보니 결국 언제 어디서 누가 터질지를 모르는 게
진짜 애틀레틱스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어제 경기는 심지어 이제 커츠가 이제 안타를 못 치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안 나는 양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차전에 샌프란시스코의 패전 요인은 이 체프먼을 갑자기 상위 타선에 끌어올렸던 그 오판 때문이었다라고. 1차전에 체프먼 3번 4번 썼다가 망했는 거 슈미트 쓰니까 슈미트가 멱살 캐리 해버리죠. 그게 오늘 경기에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결국에 지금 출전하는 이 애틀레틱스의 선발 투수가 이 좌투수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슈미트가 이번 시즌에 좌투수 상대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할 중반대 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제가 슈미트가 상위 타선에 리드오프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상위 타선에 기용이 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라에즈, 그 다음에 저 이제 좌타자들이죠. 아라에즈랑 저 데버스랑 얘네들이 좌투 상대로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타 지금 다른 샌프란시스코 타자들도 이 정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결국 좌투수 상대로의 성적이 아담에즈도 1할 중반대 성적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도 무시 못하고 이 정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체프먼이 그나마 좌투 상대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긴 합니다. 그 수준도 2할 초중반대예요. 그래서 이 좌투수라는 거 하나만의 요소만으로 애틀레틱스가 좀 더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어제 경기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금 똥볼 투수 라이터 주니어를 멀티닝 써서 오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었었던 스테르노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1차전 애틀레틱스가 꺼냈던 필승조들, 걔네들을 지금 쓸 수 있는 경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라이터 주니어의 똥볼이 제일 불안해요. 근데 걔가 오늘 안 나오게 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제 상황 속에서는 이 경기가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슈미트가 날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좌투수 상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지금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거는 스프링스가 좀 버텨주면 불펜 싸움까지 가서 애틀레틱스가 할만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LA 다저스 경기인데, 이 로드리게스 나옵니다. 이 로드리게스가 누구냐? 이 타일러 워드죠. 작년에 이제 이 LA 인저스에 뛰었었던 워드를 볼티모어에 내어주면서 1대1 트레이드로 가져온 볼티모어의 특급 유망주입니다. 얘가 이제 원래 데뷔가 이 브래디시랑 같이 데뷔를 했죠. 브래디시가 먼저 데뷔하고 로드리게스는 시즌 후반에 데뷔를 해가지고 또 좀 좋은 데뷔전으로 많은 팬들이 더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이 씨발 유리몸이었어요. 거의 뭐 유리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유리몸이냐면 거의 이제 스탠튼 수준의 유리몸입니다. 진짜로 다 부서져요. 진짜로 뭐 안 부서진 데가 거의 없다. 공 던지는 쪽 몸뚱아리는 전부 다 부서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가 바로 이 로드리게스입니다. 부상 이력이 화려해요. 뭐 어깨 염자부터 시작해갖고 팔꿈치 부상부터 해서 복사근 부상부터 해갖고 뭐 다리, 허벅지 근육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은 다 부서졌습니다. 위아래로 얘가. 그거를 갖다가 부상을 2024 시즌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겪었고, 이번 가장 최근에 겪었던 게 결국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때 3월 달에 오른쪽 어깨 염자 때문에 지금 복귀가 또 이렇게 늦어진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를 이제 기준점이요. 네, 그거 기준점대로 똑같이 가도 됩니다. 기준점을 프로토 기준으로 바꿔서도 결과를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로드리게스의 스토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공은 좋습니다. 체인지업도 좋고 슬라이더 각도가 예리하고 97마일까지 나온 빠른 공도 왜 로드리게스가 이 볼티모어의 상위 유망주였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공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구성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상 복귀전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미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사사키가 최근에 이 제구가 좀 잡혀 있다라는 것이 이 동일하게 다저스를 좀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사사키가 최근 4경기 동안의 경기 성과는 이제 홈런 때문에 아쉽게 되긴 했지만 경기당 볼넷 개수를 그래도 좀 줄이고 있죠. 몸에 맞는 공을 4경기 연속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볼넷 개수를 2개 이하로 끊어내면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의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 스프링 트레이닝 때에 비하면은 용이 됐다라고 생각도 들 만큼 사사키가 좀 핀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그래 다저스에겐 큰 위안이 될 테고, 이제 다저스가 어제 경기 유력하게 언더게임을 봤는데 개 해고버 게임이 돼버렸죠. 아주 그냥 지랄 연병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일단은 뭐 마노아가 개박살이 났던 것부터가 이제 뭐 좀 머리가 좀 띵하긴 합니다만 일단 너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고, 소리아노의 볼질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경기 양상이 만들어졌던 것, 실책과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겹쳐서 경기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다저스는 오타니, 배츠, 그 다음에 저 윌 스미스, 앤디 파이스 한 애들이 다 해줬던 경기를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사키가 버티는 와중에 LA 엔젤스의 불펜진이 또 너무 안 좋은데 어제도 또 하필이면 이제 셀시스랑 이제 페르미까지 썼다 보니 이제 오늘도 좀 부담이 되는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저스 승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시애틀 대 샌디에고입니다. 이건 진짜 이제 정배 봐야죠. 이건 시애틀은 오늘도 저도 쓰고 싶었는데 이게 수입회 역수입 당하기 직전입니다. 시애틀이 2패를 당했고 어제 경기에서 샌디에고가 작정을 했어요. 일단 메이슨 밀러를 쓸 수는 없었죠. 멀티이닝을 던졌으니까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완디 페럴타, 아담, 그 다음 제이콥 모레온까지, 에스트라드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지금 이번 시리즈 2승을 잡으면서 불펜을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는 샌디에고가 불펜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이 모레온, 아담이 연투를 했다 보니까 오늘도 뭐 나오면은 마스이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이제는. 그래서 결국 샌디에고의 불펜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생긴 데다가 이제 지올리토의 복귀전,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죠. 커비가 워낙 또 극강이다 보니 이거는 오늘 시애틀이 필승적 꺼내고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진짜 그렇게 걸고 싶은데 배팅 조합을 쓰고 싶은데 이 부상 복귀 전이라는 점에서 물론 상대지만 제가 기량 평가를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지올리토라는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은 보고 싶어서 실제로 조합표에 제가 활용하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근데 명분상 그리고 샌디에고가 이미 2승을 치러놨고 선발 투수도 편하게 지올리토의 복귀전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컵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애틀의 홈 경기고 불펜 다 오늘 지원 가능하고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모든 명분상 그림은 이 경기를 시애틀 승으로 가게 만든다. 좀 그렇게 정리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전체 경기 프리뷰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들 이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알람 설정 꼭 많이 하셔서 영상 제가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영상 올라갔을 때 유튜브 분들 바로 보실 수 있게 알람 설정도 많이 하시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혜택 아래에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 항상 써져 있으니까 한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으시면은 가입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퀄리티 높은 분석 제공드릴 수 있게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실 바라고 이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